지난 주말 치러졌던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미 반중 성향인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중 관계는 물론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치러졌고 좀 네. 분석을 해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쉽게 더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투표율이 한 72% 정도 됐는데 2020년 대비보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이게 뭐 민진당이랑 혹은 국민당 다 지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약간 포기한 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표 차이가 이렇게 크게 안 났거든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지금 민진당 후보가 지금 한 40%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557만 표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전 대비했을 때 2020년 차잉원 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죠. 차잉원이 당선될 때는 817만 표. 그러니까 이제 58%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40%, 그러니까 18% 떨어진 거죠. 표차 줄었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갔냐? 지금 보시는 세 번째 3위를 했던 커원저 후보로 간 거죠. 커원저 후보. 그러니까 국민당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34.4%인데 지금 한 6.5%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한 5%, 그래서 박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5%, 6.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번에 타이완 총통 선거 핵심은 그러니까 젊은 MZ 세대들, 20대가 보통 지금 한 16.2%를 보거든요. 전체 투표 중에서.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한 1.5%가 민진당으로 갔고 나머지는 다 3위 민중당으로 갔다. 그래서 그 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민진당이 라이칭도 후보가 이겼지만 민진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속내는 지금 매우 복잡하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았죠. 국민당이 더 많으니까. 타이완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 좀 이런 흐름인 건가요? 그렇죠. 그전에는 민진당과 국민당이었죠. 그런데 2019년대 지금 이번 3위를 한 커원저 후보가 민중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들고 근데 급격하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네요. 그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높거든요. 하물며 고등학생들도 이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MZ 세대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친미 반중이 아니라 우리 타이완의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와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꼭 탈중국만 해야 되냐? 중국과도 교류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중도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MZ 세대들이 지지를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느낌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여소야대죠. 국민당이 113석 중에 국민당이 52석 가져갔고 훨씬 더 많죠. 민진당보다. 그다음에 민진당이 51석, 그다음에 민중당이 지난번 대비 3석이 더 늘어나서 8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지금 보여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 구조에서 이제 민중당이 나서면서 후보 자체도 26%를 가져간 것도 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도 8석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까지는 이게 그 총통 선거가 4년 중임, 그래서 보통 8년이 가고 8년쯤 바뀌는 흐름이었다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번엔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처음 기록을 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 이어서 지금 민진당이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난 8년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홍콩 이슈가 있었고 뭐 노란 시위도 있었고 홍콩 민주화 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표가 완전히 민진당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좀 경향이 강했다. 반중으로. 그렇죠. 반중으로.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방향은 좀 달랐거든요. 그냥 아까 입법위원 지금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국민당이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지금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중국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일단 대만 내에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좀 이제 너무 이제는 지겹다. 민진당도 지겹고 국민당도 지겹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삶을 하는 중도 성향이 커원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는 이는 여소야대. 그래서 앞으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2년째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와는 다른 또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민진당이 전부 다 과반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당이 넘고 여소야대 처음으로. 여소야대 전국이다. 자,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이 타이완 그 중에서도 이 총통인 라이칭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거든요. 의사였다고 그러던데요. 의사였고
정말 흑수저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난에서 이제 우리 같은 국회의원, 그죠? 입법위원을 4선 연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타이난 시장까지 하셨죠. 타이난 시장을 하고 두 번째 재선할 때 이제 그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네. 행정원장을 2017년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차이잉원에 의해서 부총통까지 지금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 독립에 대한 강렬한 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딱 들으면은 그냥 그 배경을 모르면 독립이 왜 나빠? 이렇게 아니, 독립이 왜 힘들어? 독립이 왜 이게 핵심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독립이 어떤 의미인지 타이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설명 좀 완전히 해주세요. 분리되겠다라는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가장 신냉전 구도에서 가장 핵심이 대만 독립이고 그렇죠. 사실 미국도 대만 독립은 지지 않는다. 선을 딱 긋잖아요. 딱 그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 독립에 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매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지상 과제이고 네. 시진핑 3년임의 예. 하나의 큰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을 이제 가장 요구를 하는 쪽이고 지금 중국 쪽 입장에서도 사실 라이칭더에 대한 게 매우 부담이 큽니다. 예. 가장 어떻게 부담이 크고 특히 이 부총통이 된 이 예. 샤오미칭이라는 이 부총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버지는 대만 사람이죠, 엄마는 미국 사람. 사람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 태어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라이칭더 새로운 민진당 그 이 대통령 이제 총통과 부총통이 이제 미국과의 교류에서 이 샤오메친이라는 예. 이 부총통의 역할이 매우 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옆에 화면에 나오는 지금 여성분.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냐면 가장 위협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더 이제 좀 불안하게 보는 것들이죠. 예. 친미 독립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건데 지금 어쨌든 라이칭더 자체는 독립에 대해서는 조금 요즘에 좀 거리를 두는 발언들이 나왔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독립을 외치는 게 결코 여론에 좋지 않다고 보니까 예. 일단은 선거 유세할 때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국민당이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민진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냐 예. 이걸 캐치프레이즈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 입장이냐면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프레임을 가니까 계속 이제 독립의 이야기 이슈가 됐는데 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론을 보셨잖아요.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거. 여론이 이 아젠다에 좀 지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예. 자, 이렇게 지금 타이완 자체에 대해서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제 국제 관계 좀 여쭤볼 텐데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이칭더가 반중 친미 성향의 어떤 정책을 강화를 한다면 사실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입법 과정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중간이죠. 민중당이 8석이에요. 네. 그렇다면 민중당의 성향은 어떤 것이고 이 8개, 이 6석에 따라서 이제 입법 과정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성향이에요? 그 이제 민중당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원저 후보가 2019년도에 만든 당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민중당 후보랑 그 우리가 이번 이해했던 국민당 후보랑 사실 이게 단일화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단일화 됐으면 지금 결과가 완전 바뀌었겠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왜냐하면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여론이 60%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게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한 이유가 일단柯원지 후보 입장에서 지금 민중당 입장에서는 야 지지율 만만치 않은데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안 되더라도 예. 이걸 올려서 입법위원들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캐스팅 보토로 해서 민중당이 이제 8살 했기 때문에 예. 민중당의 전반적인 방향은 아까 말한 중도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좀 쉽게 우리 시청자분 이야기한다면 정말 친미를 하느냐 혹은 친미 반중의 민진당이냐 혹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조금 끊지 않고 좀 교류를 하느냐 이런 국민당 부분에서 약간 중도 성향이죠. 예. 이번에 대선 이제 총통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선거 유세라든가 혹은 TV 토론에서 봤을 때 이柯원저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이크 셜리번처럼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면 된다. 중국과 함께 가되
중국의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를 우리가 계속 리스킹 해나가면 된다. 그대로 그걸 벤치마킹하면 된다. 정말 중도 성향이네요. 네, 중도 성향.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조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경제, 특히 이 대만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슈를 많이 띄웠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이런 이 집값이 왜 뛰고 인건비는 안 올라가는데 왜 집값은 이렇게 폭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를 했던 것들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라이칭더 총통 자체는 친미 성향이고 당연히 이제 정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입법 과정에서는 여소야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민중당이 테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타이완이 친미 반중 성향이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막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 친미 반중이라는 표현도 사실 타이완 내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반중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러니까 탈중국하느냐에 대한 표현을 탈중국과 탈중국. 반중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외부의 시각에서 그걸 친미 반중으로 보는 건데 예.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일단 대만 내에서는 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못 믿겠다. 그런데 중국은 더 못 예. 믿겠다. 더 못 믿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과 같이 간다는 게보다는 예. 미국과 같이 한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못 믿지만 미국도 의도가 있다는 걸 타이완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중국은 더 못 믿겠다라는. 예. 그래서 이런 구도로 좀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어쨌든 구도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 이렇습니다. 결국은 양안 관계가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아마 더 중국은 더 좀 강력하게 아마 좀 위협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무력 네. 시위를 한다든가 여론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뭐 주면서 좀 하겠지. 하지만 계속 무력 시위를 하면서 불안 심리를 더 도출해 내겠죠. 예. 강대국 사이에서의 어떤 타이완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바라보는 것인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양안 관계는 좀 긴장이 될 것이고 중국의 어떤 압박은 강해질 것이다. 바로 지금 중국 그 뭐 군사 행동도 군사 행동이지만 왕이 부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독립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 타이완 독립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통일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발언 아닙니까? 외교 부장에서 입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네. 이 타이완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타이완을 보는 중국의 관점은 어떠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완이 필요합니다. 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 입장에서는 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중 간의 뭐 신냉전의 에이스포크다,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경학적 혹은 그다음에 기경학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경학적인 경제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안보 이야기를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그다음에 예. 기경학적 즉 반도체를 포함한 이 기술 안보적인 측면,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의 생태계, TSMC를 포함하는 이 생태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거겠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 예.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아젠다는 결국 대만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신년사에도 대만은 통일될 예. 것이다. 예.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만 판공실 주임도 사실 이 선거 있기 전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예.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상 과제고 예. 지금 중국은 국공 내진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예.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이 중국에서 원하는 하나의 중국과 대만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이 다른 거죠. 원래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원래 다른 거죠, 표현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별도의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외부에 봤을 때는 뭐 이름은 다르죠.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화민국인데 예. 어쨌든 중국이라는 이 뿌리는 같다라는 것들이죠.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죠. 예.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중국과 수교를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어디를 통한 통일인지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반드시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각 수교한 나라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좀 설명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움직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미국이 선거 결과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고요. 비공식적이긴 합니다.
타이완의 대표단을 파견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상당히 좀 중량감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도 있던데요. 네, 예. 그렇죠. 이번에 오시는 분들 자체도 일단 비공식적이라고 하지만 예. 뭐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지금 뭐 곧 온다고 하는데 지금 타이완 내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0일 전으로 지금 곧 얼마 안 되죠. 네. 이번 주 안에 곧 이제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그 하나의 또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이 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중국을 지지한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죠. 네, 지금 네. 왜냐하면 올해 대선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과 계속 마찰을 입지 않는데 하지만 예. 속내는 계속 지금 타이완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죠. 예.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랙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외교에서 참 자기는- 많이 네, 보이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걱정인 것은 말씀하신 그런 위협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뭐 그 중국 측이 타이완 어떤 반도체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대만 해협 자체의 그 물동량, 특히 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제 어떤 교류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속 군사 어떤 충돌이 일상화가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쟁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일어나더라도 예. 우리가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타이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타이완 이 지역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GDP의 3.3%가 지금 감소가 된다고. 이게 예. 중국, 일본, 미국보다 훨씬 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예. 우리나라 구조가 일단 수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물동량이 거기로 나갑니다. 수출도 가지만 들어오는 원유도 그렇고. 중국, 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우리가 파이브 들어오는 거. 예. 자 그런 것도 우려스럽고 또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좀 어려움이 오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이제 보면- 가장 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 했던 말이 이 외교적 수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선을 네. 안 넘잖아요. 음. 이게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딱 그 정도 말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정치를 보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금 11월 달 지금 미 대선에 모두 올인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예. 타이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분란을 만들 필요도 없고 네. 지금 중국과의 분란에서 지금 얻을 게 없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좀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올 11월 미 대선에서 이게 제일 봐야 될 게 우리가 대만 선거 다음에 봐야 될 게 바로 미 대선인데 네. 미 대선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 그랬을 때 네.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대만에 신경을 써야 돼? 그럼 만약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하는 셈에서 그러면 이제 특히 트럼프라면. 예.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더 강력하게 이제 했을 경우 예. 만약 거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경우 우리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그렇죠. 수도 있죠.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외교가 지금 필요한 누가 시기다. 되든 가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을 잘 타고 가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입장이 있다. 그렇습니다. 또 그 경제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그 상황들이 우리 반도체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예. 이게 이제 호재를 보는 이유는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타이완, 그러니까 민진당이 됐으니까 지금 대만이 위기가 지정학 위기가 좀 더 고조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TSMC한테 줄 오더를 우리한테 더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호재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불안 요소가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게 단기적인 호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좀 불안전한 지정학 지경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장기적 11월 달을 기점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예. 이 대만의 이 양안 문제가 더 좀 고조됨으로써 우리한테 중장기적으로 더 위협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좀 악재도 아니겠지만 조금 예. 안 좋은 측면에서 보는 게 더 맞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자면 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있지 도올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악재고 호재가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외교 흐름, 정치 흐름 속에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주 적확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승창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